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25년 9월 18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금리가 0.25%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증시 흐름은 혼조, 다우지수는 올랐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급등 아니면 급락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는 애매하게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어요. 자, 기술주들 대한민국 증시가 주로 보는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 오늘 대한민국 증시는 개인 수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웬만한 분들은 매일매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최근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날은 코스피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날은 하락한 날이 훨씬 많았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날은 상승하는 날이 반대로 훨씬 많았습니다. 자, 어제도 그랬고, 그렇죠? 자, 며칠 증시 흐름을 이렇게 보세요. 기술적으로. 자,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에서 뭐가 어째서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우리 증시도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내용 나오는 날 그런 게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며칠 동안은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그냥 기술적으로 봐라. 기술적으로 보라는 것은 차트 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보는 흐름대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깨비밸류는 기술적으로 5일선, 21선 이런 거 안 봅니다. 저는 일목균형표하고 볼린저 밴드만 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도깨비밸류가 한 3주 전인가 삼성전자 차트상으로 아주 안 좋은 차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깨비밸류가 그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대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면은 횡보를 하거나 오를 날이 많다. 그러고 나서 2, 3일 횡보하다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볼린저 밴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연일 계속 오르던 증시 어제 좀 쉬어갔죠. 오늘은 어떻게 될지 오늘 코스피 증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번 제 생각대로 이야기해 드려 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좀 봐야겠죠. 자, 현재 미국 증시는 선물 지수입니다. 현재 7시 3분이기 때문에 자,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유럽 증시는 어제 독일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초반에는 0.3% 정도 올라서 출발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미국 증시보다 독일 증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독일 증시가 어제 1.77%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됐어요. 출발은 괜찮았어요. 출발은 이렇게 상승 출발 나왔으나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독일 증시가 이런 상태입니다. 뭔가 좀, 야, 오늘도 빠지면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독일 증시? 예, 독일 증시는 일단 이렇다는 거예요. 자, 다우존스 0.57, S&P 약보합, 나스닥은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장중에 변동성은 크게 있었어요.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 변동성은 크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죠. 장중에 쭉 한번 빠졌다는 얘기야. 자, 1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새벽 3시 그때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비컷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비컷은 나오지 않았고, 자, 연준 의원들 중에 단 한 명만 비컷을 원했다. 그게 누구냐? 트럼프 라인이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0.25%를 원했고, 그런 대로 그렇게 0.25 다수가 원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랫꼬리는 남기면서 올라왔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증시가
늘 보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늘 봐야 돼요. 자, 기술주들이 빠진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얘는 당연히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꼬리 윗꼬리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아주 잘 나갔던 종목. 자, 얘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잘 올라갔죠. 자, 얘는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마이크론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뭐 패스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늘 중간중간 나오는 말이죠. 야, 니네 엔비디아 거 쓰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2.6%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마이크론보다 먼저 급등 출발했던, 그렇죠? 급등이 나와서 계속 위에서 움직였던 종목 브로드컴 오늘 3.92% 하락을 했네요. 자, 마이크론은 오르고 브로드컴은 내려갔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내려갔다. 자, 엔비디아가 빠지면 하이닉스 얘들이 계속 빠졌었죠. 근데 최근엔 그렇지 않아. 그렇죠?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레거시 반도체들이 D램 값이든 뭐든 뭐 랜드든 뭐 가격이 올라가네. 레거시 반도체잖아. HBM4, 3 이런 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분위기는 최근에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을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미국 증시는 이 정도만 볼게요. 장중에 변동성만 있었다. 이 이야기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예측을 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보라 했죠. 그러니까 주식 종목들, 증시 흐름을 보시는 분들에 의한 내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도깨비가 이때, 자, 우리가 여기서 71,500원대 삼성전자를 매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나빠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나빠서가 아니고 이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옮겨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하이닉스 따라가는 종목으로 매수했다고 그랬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종목이 SK 스퀘어였어요. 우리가 매수하는 초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2, 3일인가 쉬어가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팔고 잘 올라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팔고 나서 쭉 빠졌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차트 보면 기술적으로 보는 분들 야, 이거 쭉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도깨비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은 역사적으로 보세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 삼성전자는 꼭 추가 하락의 급락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타고 간단 말이야. 상단을 이 정도 타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정도 쉬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볼린저 밴드 위로 더 쭉 올라간다고 오버슈팅이야. 오버슈팅. 뭐 8만 원 터치는 될 수는 있겠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너무 오래 타고 가면은 오버슈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게 낫고 그럴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쭉쭉쭉 더 간다면 오버슈팅 나올 확률이 있다. 이 이야기고 삼성전자 움직이는 대로 코스피 차트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다. 자, 얘도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가죠. 볼린저 밴드 탔지. 볼린저 밴드 타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 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지. 그럼 어느 정도 쉬어가요. 그렇다고 삼성은 이번에 이렇게 쭉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쉬어간다고. 지금 볼린저 밴드 코스피도 보면 볼린저 밴드 타고 가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지. 그렇죠? 그러면서 쉬어갈 수 있다고. 코스피도. 자, 개인 수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죠. 그러면 요 며칠 쉬어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어제 빼고 계속 매도. 자, 삼성전자가 아니고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10조를 매도했어. 10조. 10조를 매도했다고. 그런데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야.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 자금들이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쉬어가는 타이밍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일단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런 거고 볼린저 밴드에서 이야기해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를 제가 또 봅니다. 일목균형표도 한번 간만에 한번 볼까요? 자 일목균형표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최근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일봉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 주봉으로 보는 거야. 주봉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음선이 여기에 있네. 음선. 자 근데 음선하고 많이 멀어져 있죠. 음선은 뭘 의미하냐면 야, 너 나한테 나 싫으니 왜 이렇게 멀어지니 나한테 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 당기는 힘. 반면 양선은 미는 힘이 있고 미는 날 더운데 뭐하러 오니? 너 절로 가라. 미는 힘이 있고 그렇죠? 일단 음선이 이렇게 있고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은 음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 일목균형표는 크게 쓸 일은 일단 없을 것 같다. 너무 앞을 보는 거다. 너무 길게 보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볼린저 밴드만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너무 오래 터치하진 않는다 그랬죠.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짜리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급등이든 급락이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마감 영상에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밤에 급등을 했을 때 내일 시나리오,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내일 시나리오 두 개를 올려드리는데 둘 다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냥 중간에서 끝났다고 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동안 3일이죠. 그렇죠? 하락의 배팅을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락의 배팅을 더 많이 했다고. 그렇죠? 자, 하락 배팅이 더 많잖아. 상승보다. 그렇죠? 어제는 상승 배팅이 많았어요. 하락을 이용해서. 자, 3일 동안 하락 배팅하고 어제 쭉 내려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요 며칠 하락에 배팅을 해놔. 그러고 어제 1%툭 빠지니까 그걸 먹은 거야. 어? 외국인 옵션 포지션대로 시장을 움직인다니까. 어? 그걸 먹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하락의 배팅이 엄청 크지 않았단 말이야. 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드렸잖아. 어제 채널방에서 이걸 올려드렸잖아, 이거. 상승의 배팅도 하고 하락의 배팅도 하고 그 중간값이 3,300, 784. 어? 이게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거 3,385. 그러니까 3,380도 될 수 있고 3,390도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5니까. 자, 그러면 3,380이라고 칩시다. 3,380. 그렇죠? 이 정도 오늘이 만기야. 꼭 만기보다도 어제도 만기 하루 전이고 그러니까 수익을 거두는 거는 만기 전에만 거두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윗방향은 먹었잖아. 윗방향은 월요일, 화요일 날 올라가서 먹었잖아. 그래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3일 동안 하락에 배팅했다 그랬지. 그럼 하락에 배팅한 거 여기까지 쭉 내려갈 일은 없고 이거 중간값을 따지니까 얘네들 옵션 포지션 따지는 거 보니까 3,380, 90 이 정도에 오면 윗방향, 아랫방향 다 배팅한 거를 평균값으로 나눠서 그 정도 가면은 얘네들이 최적의 수익을 거두는 구간이구나. 그렇게 말을 해드렸단 말이야. 근데 어제 그 부분에서 움직였단 말이야.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인데도 목소리 컨디션이 별로네요. 이걸 빨리 고쳐야 될 텐데.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자, 상승에 배팅한 건 다 먹었단 말이야, 이날까지. 그리고 이제 내려가야 하락에 배팅한 거를 손실률을 줄이러 간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어제 몇에 끝났어? 이거 코스닥이네, 갑자기. 자, 어제 몇에 끝났어? 3,417에 끝났지. 그렇죠? 그리고 장중에 몇 가지 갔었어? 장중에. 자, 왼쪽에 저점을 보면은 3,406까지 갔었어.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배팅한 것을 손실률을 줄이려면 좀 더 내려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야. 옵션 지네들 먹으려면은. 자, 그런데 어제 들어온 물량은 또 이래. 자,
그저께까지는 지금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어제 들어온 거가 상승에 배팅한 애들이 많아. 66%, 하락에 배팅은 34%야. 이 물량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야, 이 파월 의장 발언에서 뭔가 호재 뉴스가 쭉 나와서 미국 증시가 쫙 올라갈 거 생각하고 상승에 배팅을 쭉 해놨단 말이야. 3,510, 3,490, 3,530은 이번 주, 즉 오늘 만기되는 물량보다도 다음 주 월물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다음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3,500 정도까지도 배팅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어? 있는데 이거는 실패로 돌아간 거야. 아이씨, 내일 하루 단타로 파월 의장 발언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서 미국 증시가 급등 생각하고 배팅했더니 그거는 이제 저물어 갔네 이거야. 오늘 하루 만기 끝나는데 이건 얘네 실패란 말이에요. 오늘 3,490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전 과정을 봐야지. 하락에 배팅한 거를 이것들을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도깨비밸류 생각은 오늘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단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제 생각에는 보합권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합권에서 시작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초반부터 막 적극적으로 덤빈다. 그러면 아랫 방향으로 먼저 가겠지. 그렇죠? 아랫 방향으로 먼저 가겠지. 그런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 한다. 그러면 보합권 시작해서 잠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도 개인 투자자들 덤비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장중에 의외로 시장이 강하네? 그러면 윗꼬리가 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오늘 의외로 시장이 강하네? 그러면 장중에 올라가더라도 윗골이 길 수가 있다.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밑으로 훅 하고 내려가진 않는다. 내려가더라도 만약에 내려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덤빈다. 매칭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면은 질금질금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예요.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거나 급락이 나왔으면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오늘 선물하면서 오늘 선물 트레이딩방 오늘 오픈하는 날이죠. 목요일마다 오늘 크게 수익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날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미국 증시 흐름을 보고 나서 어제 올려드린 시나리오 그 두 개는 이제 날아갔고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오늘 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거나 급락이 나왔으면 실시간 흐름을 보지 않아도 답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흐름을 여기서 보시면서 대응하면 된다. 자,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는 매수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걸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수를 뒷받침해주는 어제 방산주들이 약했다나 그 전날은 강해서 뒷받침을 잘 해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 채널방에 와서 보시면서 대응하라. 제가 답을 줄 거예요. 이 방은 제가 올려드리는 지금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